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5월 7일 목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심세롬 여담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오늘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공소 취소 대 조작 기소입니다. 네. 이 같은 걸 가지고 양쪽이 다른 얘기를 부르고 있는데 이 선거 전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 이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핫하죠 요즘. 예. 네, 사실 이번 선거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후에 1년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기대서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그리고 게다가 윤어게인 갈등 노선 갈등을 아직도 일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 간 권력 불균형 상태에서 치러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반적인 사실 공천이나 뭐 서울, 부산 이런 전국 단체장 판세를 봐도 지금까지 민주당 우위 국민의힘 추격하는 형국이었는데요. 네. 이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남았죠. 선거판 한가운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대형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네. 이 변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왜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선거 얘기 변수가 들어보니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말씀대로 선거 전에는 어느 쪽이든 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정쟁 이슈를 자제하는 게 통념인데 아예 안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4월 30일에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성안을 했고요.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서 이 풀네임이 상당히 깁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이게 지금 법안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걸 냈습니다. 이 수사 대상이 12개 사건이고 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에요. 이 사실 솔직히 이거 너무 통념대로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현장에서도. 상식적인 걸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법 발의 솔직히 타이밍 좀 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취재도 하고 법안 성안 막바지다 이런 기류도 다 파악을 했는데 민주당이 특위를 꾸려서 지금 4월 한 달 동안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이 국조가 사실 100% 민주당 뜻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서 계속 증언 거부하던 이 쌍방울 방용철 회장이 이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 추궁하니까 위원 아닌 위원장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답변하겠다. 리오남 내가 만났다. 네. 이렇게 말해서 다 뒤집어졌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 술 마신 적 없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나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다 민주당 의도와는 다른 증언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연어 술 파티 있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없었다. 이렇게 큰 결론을 내긴 했지만 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이게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판이 그런 얘기 분명히 나왔고 내심 속으로 이제 이 이슈를 지선 전에 정말로 이 특검법안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정략적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봤는데 민주당이 정말 국조특위 끝나기 무섭게 이 특검법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 이후에 할 것이 그러니까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안에 있는 뭐 이제 공소 취소의 내용 네. 그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빼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그렇죠. 뭐 많은 평론가 분들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바로 네. 다 넣어서 진행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이 선거 전에 한다는 예고가 원래 있긴 했는데 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밤을 새서 특검법안을 썼고 연휴 그렇죠. 직전에 네. 게다가 아주 세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국정조사한 사건은 5개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국정조사를 안 했던 항소심 진행 중인 선거법 사건 그리고 또 위중교사 사건까지 전부 국조 안 한 사건까지 특검법안에 넣어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대로 물론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줬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의원님? 이거 너무 좀 무리한 기소다. 아니, 이거는 오죽하면은 예. 정의당, 경실련, 한겨레, 경향신문 뭐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 편을 들어오던 이러한 그 매체나 집단이 전부 지금 반대 성명 냈습니다. 반대 입장 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럼요. 네. 이거 하나가 그 조국 사태 때도 이 정도까지 이 친여 그 매체나 집단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다 사해주는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논란을 알지 못했을까요? 민주당이 제가 선거. 보기에는 이제 예. 그 다음에 파악해 보니까 네. 내부에서 여러 가지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발의를 선거 뒤에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슈를 재점화해야 되잖아요. 이
6조 특위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공백이 쓴다면 이슈를 재점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선거 전에 발의를 해놓고 동력을 잃기 전에 발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가 더 임박하기 전에 그렇죠. 정말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빨리 발의를 해놓자고 판단을 한 것 뭐 같아요. 촛불도 당김에 빼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그리고 의미였군요. 네.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굳게 믿는 신념이 있죠. 중도는 없다. 그래서 딴지 게시판을 지금 민심의 척도로 보는다는 발언을 그렇죠. 대표 되시고도 여러 번 했는데 이 특검법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밀어붙여서 진영을 결집시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발의했을 때 원내에서 뭐 5월 중 처리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냈는데요.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죠.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한테 엄청난 호재가 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려는 셀프 면제 시도다. 이거 강하게 공세하고 나섰습니다. 이 특검법 안에 그리고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지 안 하기로 하면 공소 취소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꼼수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법률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을 좀 곧바로 많이 바꿔놨죠. 네, 공소 네네. 취소 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의 지방선거 총동원 프레임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5일 어린이날에 오세훈, 유정복, 김진태, 양양자, 광역단체줄 후보들이 보신각에서 총집결해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죠. 이 반헌법적 공소 취소 특검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투표로 다 보수 결집해서 투표장 나와서 셀프 공소 취소 막아달라 이런 정부 여당 심판론을 세게 띄웠습니다. 네네. 근데 6일에는 이제 국회에서 또 규탄 대화 의원총회 잇따라 열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는 이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지우개 특검이다. 특검. 네. 이렇게 명명을 했죠. 대통령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고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로 어차피 선거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론 세게 띄운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영남권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 초기에 내용이 있었지만 공천 마무리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보수 결집이 단초를 제공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물이 들어온 거죠. 어제였죠. 네. 영남권 후보 5인이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또 기자회견했죠. 예,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울산에 모여서 똑같이 사법 내란이다. 예, 이 내란 프레임 여기서도 반대해서 맞세우면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전국적인 지방선거 공동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국힘에서는 그러니까 네. 야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야권에서는 이거 하나 잡은 거네요. 그럼요. 예, 이거 근데 어떤 모 의원은 어제 방송 제가 생방송 중에 보다가 좀 약간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놀랬던 게 국민들 이거 잘 모른다. 네. 그래서 진행한다. 약간 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박성준 의원이라는 뭘 그걸 대놓고. 뭘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민주당이 그렇게. 말실수 설악 한번 예. 있었죠. 예.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뭐 지금 본인은 과거 돈봉투 관해서 연론된 거 없었어요? 뭐 무혐의 처리 받긴 했지만은 아니, 뭐 어쨌든 그 그러니까 얘기까지 할 필요 저는 없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국민을 그렇게 예. 그러면 가분개로 보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바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다 아주 나쁜 거 아닌 말로 진짜 이거 배설물에 가까운 짓을 해놓고 그 국민들이 모를 줄 아냐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오히려 저게 내가 볼 때는 더 국민 마음에 불을 지를 겁니다. 네네.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얘기해놓고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박성준 의원 정확한 네. 워딩을 소개해드리면 네.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그거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긴 했습니다. 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네. 할게요. 이재명 면제부 지금 시도 아세요? 아마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면제부 시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소 취소가 선거파 한가운데로 던져지니까 이거는 주요한 쟁점이 아니다. 시민들은 이것보다 지금 뭐 코스피 7천 이런 데 훨씬 관심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명백한 말실수를 사실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죠. 네. 이거 굉장히 좀 국민들 관심이 많아. 특히 영남권에서는 이게 선거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국민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들렸단 말이죠. 듣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게다가 이제 이게 청와대가 나서서 약간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 정리를 지나고 난 직후에 이 말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형국이 좀 더 나빠졌는데 청와대는 진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홍익표 그러면? 정무수석이 5월 네. 4일에 특검의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필요한데 선거 유예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일단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하지 그렇죠. 말고. 하지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 약간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가자는 일단 급한 건데. 불을 끄자. 네. 더 꼼수가 드러난 거죠. 네. 그 한마디로 선거 때만 매를 피하고
그래서 선거 이기면은 그거 갖고서 하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야당한테는 더 이것은 호재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 표를 여러분이 주시면은 그거 이제 악용해가지고 대통령 면죄부 구실로 쓸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줬잖아요. 이거는요. 시기 절차 이따위 말할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야 돼. 공소 취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야당이 공격을 할 빌미가 사라지지. 네. 그 무슨 시기니 절차니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지금 급한 불만 끄고 그다음에 내가 할 거는 결국 할 거야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게 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송영표 정무수석이 그 브리핑했던 그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거를 선거 이후에 하자 말자는 정확한 가름말을 못 하고 그것도 있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예, 원래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얘기 딱 나오자마자 저희가 원내 핵심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 바로 그 워딩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선거 뒤에 하지. 예, 이렇게 완전히 그냥 기류가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확 분위기가 더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 결정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다 청와대로 몰아갔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청와대 이중대 여의도 출장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근데 말씀대로 영남권에서는 이 특검 법안이 지금 선거에 대단한 악재가 된다는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 김부겸 캠프나 전재수 캠프의 실무자들 얘기 들어봐도 그것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지금 약간 맞습니다. 우상호 후보도 놀란 것 같아요. 예, 네. 어저께도 이제 공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거는 제가 TK 그 캠프 관계자랑 이 일 일어나고 통화했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김부겸 김부겸 캠프는 놀랐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정청래 대표한테 굉장히 사실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 TK에 안 오면 좋겠다 이런 기류가 강했는데 그렇죠. 이 지금 특검법 추진이 민주당이 지금 선거 전에 띄운 거는 상당한 선거 악재를 정청래 대표가 만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딩이 정청래 대표 더 이상 문경세제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 예, 이제 발화제 오프를 전제로 TK 지역 민주당 인사가 쓴소리를 직접 해서 그게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전달이 됐대요. 네, 예. 그냥 뒤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죠. 아니라. 왜냐하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자체가 네. 공개적으로 동지들 버릴 셈이 아니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견제 얘기를 했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법안 내용과 절차 시기를 모두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 끝나고 공소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소 취소 특검법의 법안 내용을 이후 그 선거 이후에 약간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법안의 공소 취소 내용을 항목을 좀 빼던지. 빼서,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공소 취소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공소 취소라는 게 하도 계속 의제로 올라와서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 사실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공소 취소라는 게. 그리고 물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실수로 기자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보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습니다 내고 사과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뭔가 실수를 해서 공소가 잘못됐을 때 그걸 취소하고, 그럼 그 공소 취소한 검사는 사실 징계 수순을 밟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공소 취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특검에다가 특검에서. 시킨다는 거니까 네. 특검이 공소 취소한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부담되는 사상 초유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여론 동향이나 특히나 친여 진영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결국 공소 취소권은 특검에서 하지 말고 법안을 다시 정리해서 특검은 수사만 하고 법무부에 넘겨서 검찰총장 다시 임명한 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공소 취소에 부담을 법무부 넘겨야 장관이 하는 해야 것이 그러니까 아니냐. 이게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흐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 기소,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네. 잘못된 조사를 통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에 억까, 대해서 네, 네. 그거를 조정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소까지 취소해 버리는 건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라는 당연한 의견이 거죠. 많아요. 아니, 그리고 공소 취소는 원래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네. 뭐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본인이 나중에 쇠고랑 차고 감방 갈게 지금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 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찰총장 대행 그 밑에 저 담당 지검장 안 해요. 나 나중에 내가 깜빵 가거나 법의 곡제 바로 걸릴 텐데 내가 왜 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최측근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특검과 하는 이 행태의 그 부당성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최측근도 내 손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거고, 그다음 국민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정말 유죄 판결
자기 죄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그렇게 본인이 조작 기소고 소설이고 그러면은 재심 갖고 법의 판단 갖고서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국민 60몇 프로가 지금 재개된 재판 이런 걸 모두 안 하게 만드는 공소 취소 이런 무리수를 둬. 그러니까 누군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뭐 기사가 예전에 좀 무리하게 나왔던 것도 있었고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도 하시고 엑스도 아니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네. 나오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기소 자체가 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할 수 전혀 있는 거 잘못된 아니에요? 게 아니죠. 네. 첫째, 제가 볼 때는 그 우선 민주당 입장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된 거면은 네. 법 그래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소라는 게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재판으로 해결해라. 다 피고 기소 네. 당한 사람 중에 내 어이구 검찰이 막 기소한 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100에 99명은 다 기소가 잘못된 거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논리라면 얘기하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검찰이 나 기소했는데 조작 기소예요. 이거 공소 취소해 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만 그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기소라는 게 검찰 기소 공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짜가 왜 들어가요? 검찰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증거와 진술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절대 거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걸 정말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면 재판으로 그냥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삼권 분립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 헌법의 근간을 지금 허무는 이런 행동은 어떤 얘기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조작 기소, 이건 말씀드리겠지. 조작 기소 그러는데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가 드러난 게 아니고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그 내용들이 조작이다. 아니, 잘 보세요. 연어의 파티 김성태, 야, 내가 60이야. 내가 연어 먹고서 말이 되니? 그다음에 주가 조작, 야, 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 망하고 탈탈 터는데 이 좀 금감은 왜 저래? 그다음에 필리핀에 리오나 없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오카다 호텔에서 리오나 모셔가지고 위 올라가서 김성태 만나가지고 김성태가 70만 불 줬습니다. 그게 뭐죠? 이재명 지사 가로 닫고 방북 대가. 자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런 주장은 민주당 사람들 국정조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게다가 마치 지금 영화를 보는 듯한 네, 진짜 정말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초현실주의를 넘어서 네. 지구가 거꾸로 돌지 않고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박상현 검사가 했던 말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지금- 이런 거 좀 우려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네. 이 왜 공소 나한테 취소 화를 내요? 아니, 공소 취소 민주당 얘기를 국정조사가 해준 건데. 네. 민주당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욱 무리해서 특검법 그렇죠. 발의했고 네. 또 거기에 역풍을 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말실수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결국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조작 기소다. 예, 처음 제가 띄웠던 그 키워드가 이거는 공소 취소 조작 기소. 특검이 아니고 조작 기소 특검이다. 이 에피소드가 하나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저희가 계속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쓰잖아요 기사를. 그런데 사실 저희 회사에는 전화가 안 왔는데 이 민주당 공보국에서 일부 주요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서 아니 뭐 협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식 그 특검법 공식 법안 공식 명칭에 공소 명칭이, 취소가 없잖아요. 네, 조작 기소죠. 기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조작 기소 특검으로 써야 된다는 전화를 각 언론사가 받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희 회사엔 전화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닌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본질은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이 그 당시에 권한 오남용과 조작 수사를 먼저 보겠다. 네. 공소 취소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는 이 중도층이 이걸 검찰 개혁으로 보느냐 아니면 셀프 면제로 보느냐 그 판단을 하고 나서 네, 그 결과가 네. 결국 정해질 걸로 네, 네.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 그 공소 취소 그런 게 다 빠지고 검찰 조작 기소만 들여다보는 특검은 저는 민주당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공소 취소가 있으니까 하는 아무 거다. 의미가 없어. 그 조작 기소를 다루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네, 네. 목적은 사라지고 도구만 있다? 그럼 도구는 그냥 창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수기해서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용 얘기가 처음 나오긴 했는데 내용을 좀 고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원내에서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내부에서 의원들이 물밑에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아주 잘 결정적인 나갔을 때. 결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한병구 원내대표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네. 선거 이기면 한다는 뭐, 얘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네.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게스트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지금 때문에 김용남 네, 뭐주 그렇습니다. 후보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다고 강찬호 의원님 말 좀 그만하라고 지금. 게다가 법률 제작진들 전문가시니까 난리 다른 났어요. 사람들도 말 그만하라고 왜 나만 그래?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부 불편한 인터뷰 김용남 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